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주말인데요.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정부 정책으로 발표가 2월 달에 예정되어 있죠. 자, 그래서 현대차를 포함해서 기아차나 뭐 이런 기존에 있었던 그 가치주들의 상승세가 아주 뜨겁습니다. 근데 여기서 새로운 걸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건 현대차하고 그리고 기아차입니다. 그쵸? 자, 이걸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느냐. 주식은요, 무조건 미래가치를 반영합니다. 근데 그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요, 철저하게 가격이 먼저 움직입니다. 실제 지금 상대적으로 보면 기아의 주가가 훨씬 더 강해요. 현대차보다.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여기 1월 한 24일인가 그럴 겁니다. 그때 정부 정책에 대한 약간 그 코멘트가 있었어요. 그게 2월 달에, 그쵸? 2월 달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를 하고 3월 달에 바로 시행을 하겠다. 그쵸? 자, 그게 왜 나왔냐면 이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 한번 보시면 중국보다도 낮은 주주 환원율, 코리아 디스카운트 부추기고 있다. 그쵸? 증시 저평가를 들여다보겠다는 정부. 이거를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한국 시장은 만년 저평가 주식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주주 환원율이 낮아서, 그쵸? 주주 환원율이 낮아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이것도 어느 정도까지는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오너의 개념이 있죠. 그리고 세습하는 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요. 애플을 포함해서 뭐 미국에 있는 유수의 기업들은 세습을 하지 않죠. 자기 자식한테 내가 하고 있는, 그쵸? 내가 하고 있는 이 기업을 상속은 하지만 물려주진 않아요. 그쵸? 가지고 있는 지분을 넘길 수는 있습니다. 상속은 합니다. 근데 그 지분이 대주주의 위치에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를 않습니다. 애초에. 그쵸? 그런 기업 자체, 그쵸?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미국 내에서는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가 되지를 않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뭐 지배구조가 달라서 그렇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정서 자체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정서에 맞춰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그걸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죠. 뭐가 돼야 되냐면 세습을 하지 않고, 그쵸? 세습을 하지 않고 대주주, 즉 오너가 아니라 대주주와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 간에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가 맞으면 됩니다.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자 보세요.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합니다. 그쵸? 그리고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하는데 560조를 써요. 물론 회사 돈이죠. 그쵸? 그러면 이래서 나오는 수익이 주가 12배예요. 단순히 배당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쵸?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차도 오너 경영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실적 한번 볼게요. 기아의 실적이 최근에는 더 좋은데 2020년도 들어서 기아의 실적을 보잖아요. 그러면 1년, 2년, 3년 동안 어느 정도 성장했죠? 5배. 그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됐죠? 신고가를 갔어요. 언제? 12월 달에. 그쵸? 어이가 없는 상황이죠. 여기 보시면요. 2020년도에는 애초에 많이 올랐죠. 근데 이때 이슈 다들 아실 겁니다. 어떤 상황이 나왔는지. 애플카가 나온다는 이슈가 있었고 거의 뭐 함구하다시피 했는데 내용이 쫙 돌고 하니까 그 시기가 계속해서 지연이 된 거죠. 근데 실제 뭐 애플 같은 경우에 애플카가 나올지 말지도 뭐 결국에 나오겠죠. 근데 뭐 그 부분이 어떻게 반영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주가 어떻게 됐죠? 안 올랐어요. 21년 안 올랐고요. 22년도에 안 올랐고요. 23년도에 올라가긴 했지만 정작 신고가를 만든 건 언제예요? 여기에요. 12월 달,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실적은 얼마나 좋아졌나요?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죠. 이만큼 좋아졌다. 그쵸? 실적이 한 배, 한 배, 한 배. 아니, 연간 기아의 실적이 연복리 100%예요. 그만큼 실적이 좋아지는데 주가는 오히려 내렸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지금 말들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을 뭐 단순히 뭐 주주 환원율 때문이다, 배당 성향 때문이다,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가야 될 길은 정해져 있어요. 최소한 PBR 1배를 만들자. 그러면 여기 3분기에 0.7배였었잖아요. 지금 올라온 치만 보더라도 1배 정도 수준이 채 되지 않을 겁니다. 올라갈 수 있는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 정부 정책에는 절대 맞서지 말자. 하지만 정부 정책에 맞서서 내가 해야 될 건 가격 요건밖에 없다. 무슨 얘기냐면요.
자, 내용 한번 보세요. 정부 정책의 방향이 슬쩍 이렇게 공개가 된 건 1월 24일입니다. 여기에요. 그리고 나서 시세가 이렇게 쭉 발생해서 한 40% 정도 올랐는데 이대로 갈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여기서 조정받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종목이 신고가를 간 종목에서 발생을 하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될 건 뭐예요? 새로운 주식을 찾지 말자. 기아, 현대, 금융주, 보험주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봐야 될 건 신고가 중에 정부 정책의 방향하고 맞는 주식을 찾자. 그게 현대차와 기아입니다. 그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걸 이해하려면 그쵸?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다른 신고가 종목을 내가 병행해서 매매했을 때 그쵸? 현대차와 기아의 조정 구간을 기다리면서 매매를 할 수 있다. 단순하게요. 뭐 어디와 뭐 밸류에이션을 계산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애초에 그쵸? 정부 정책의 처음 이 방향을 언급한 건 1월 24일 요 날입니다. 그쵸? 1월 24일 날 얘기하고 25일부터 시세가 딱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12월 달에 이미 신고가를 갔다고요. 그러면 이게 오르기 전에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이미 신고가를 간 이후에 우리는 추적 관찰을 하고 있어야 되는 종목인 겁니다. 기아도 그렇고 현대차는 아직 부족했죠.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될지는 뻔한 거다. 현대차와 기아 중에 매매하거나,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는데 금융 그리고 보험 쪽. 그쵸? 그러면 금융과 보험 그리고 이쪽에서 어떤 정책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상승할까요?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렸죠. 소각, 뭐를? 자사주를. 그게 답입니다. 그쵸? 그러면 그걸 기다릴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신고가 종목을 추적하자. 그쵸? 그래서 제가 소통방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동일하게 올려둡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 거래한 내용을 토대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자, 내용 한번 보시면 2월 2일 같은 경우에 그쵸? 금요일입니다. 정확하게 보여드릴게요. 코세스. 자, 내용 보시면 15% 수익. 언제? 1월 25일, 29일. 그리고 하락하니까 또 산 겁니다. 그쵸? 수익 얼마? 15.49%. 그리고 코리아 FT. 자, 내용 보시면 제가 계속해서 매수를 이어오고 있죠. 그쵸? 근데 어떤 종목이에요? 신고가 종목이다. 근데 코리아 FT는 뭐예요? 자동차 부품주다. 그쵸? 그럼 지금 뭐가 더 강합니까? 현대차, 기아차가 강하다. 관련돼 있는 종목을 지금 지속적으로 공략을 했을 때 수익이 어떻겠습니까? 현대차, 기아차가 조정받을 때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 올려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컴퓨터. 자, 비트컴퓨터 보세요. 요날 제가 7% 수익 보고 단타치고 빠졌습니다. 이거 분봉으로 체크해보면 명확하게 나오는데, 정확하게 제가 시가에 공략한 내용을 보여드리고 있고, 그리고 딱 55분 만에 7% 수익 보고 빠진 겁니다. 수익률을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7.03%. 이건 매매 비용까지 다 빠진 거예요. 하루에 보고 끝낸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답이 나온 거죠. 뭐예요? 신고가 종목이다. 그쵸? 그러면 우리가 집중해서 매매를 해야 될 건 뭐겠어요? 신고가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이어지는 연결돼 있는 매매까지 모두 다 할 수 있다. 그쵸? 이게 답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정말 막 손절하고 있고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들어오시고요.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채널 성장이 목적이라서 그래요. 돈 안 받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2월 달에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하면서 단기적으로 막 7에서 10%, 그쵸? 그리고 많게는 20에서 30%까지 수익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강의를 할 건데, 그 부분을 여기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에 대한 두 가지 챕터로 해서 제가 강의를 진행합니다. 물론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고, 요 내용도 제가 사전에 공개를 할 텐데요. 요것도 채널 성장을 위해서 무료로 공개를 할 텐데, 요 내용도요.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와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현대차, 기아차로 돌아와서 보면 내용 진짜 간단합니다. 애초에 갈롬은 정해져 있다. 그쵸?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발표가 된다. 근데
갈 놈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현대차, 기아차다.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죠. 코리아 FT 같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하더라도 신고가를 추적해서 내가 매매를 하자. 그리고 그 기준이 되는 건 철저하게 가격 전략을 세워야 되고 보유기간을 최소한으로 낮추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보유 전략입니다. 그리고 기간은 2주입니다. 2주. 철저하게 2주 안에 내가 수익을 전환시킬 수 있는 가격대를 잡는 게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밸류에이션 할 필요 없습니다. 밸류에이션은 의미가 없어요. 밸류에이션 이거 한다고 한들 정부에서 어떤 정책 나올 것 같아요? 자사주 매입 소각을 의무적으로 어느 정도 비율상으로 하라. 또는 잉여금 몇 프로 정도 이상으로 높여놓지 마라. 이런 거를 강제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건 정서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PBR 1배가 되면 정부 정책은 성공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정부 정책의 성공까지 그 이상을 바라지 말고 우리는 그 구간에서 먹을 수 있는 가격대를 찾자. 그게 여기 현대차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입니다. 단기 보유 전략 뭐라 그랬어요? 아까 전에 제가 소통방에서 이야기 드렸죠. 2주입니다. 2주. 그러면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켜야 되니까 가격이 디테일하게 들어가야겠죠. 그 내용을요. 여기 20페이지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고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내용이 너무 길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내용 준비를 해온 거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대신에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고 돈 안 받습니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만큼 신고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신고가 종목을 매매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상세하게 내용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서도 시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자, 근데 시장은 항상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근데 제가 매월 대시세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공개를 합니다. 자, 내용을 보면 12월 달에 실제 공개를 했었던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에 대한 내용인데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해외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만큼 1월 달에 제가 보고 있었던 종목은 반도체 관련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해드리면 이 내용입니다. 여기 어보브 반도체. 그쵸? 실제 제가 거래한 내용을 공개를 한 거고요. 수익에 대한 크기를 보면 공략한 시점, 제가 가격대를 함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공략한 시점부터 21%의 수익 마감이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2월 달에 발표한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2월 달에 발표한다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슈나 그리고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죠. 하지만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에 대한 파악이 되었을 때 그쵸? 여기 어보브 반도체처럼 21% 그쵸? 대략 3에서 4일 동안 20% 이상의 수익을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HLB 같은 종목처럼 대략 일주일이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0%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은 나왔어요. 재료에 대한 부분보다 중요한 게 가격이다. 자, 근데 지금 시장에 쏠려 있는 게 뭐죠? 2월 달에 발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쪽에다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될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아차의 차트를 보면요. 1월 24일 날 정부단에서 입김을 불어넣은 이후에 시세가 강하게 발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초에 12월 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케줄을 따져봤을 때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까요? 4월 달 총선을 봐야 됩니다. 드디어 때가 온 거죠. 4월 달 총선이 끝나면 그 뒤엔 뭐가 있죠? 대선 전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4월 달 총선부터 시작해서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정부 정책의 방향과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스케줄에 맞춰서 가는 게 지금으로서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느 정도의 시세를 내는지 그 첫 번째 단계인 상황을 그쵸 제가 12월 달 밝혀드렸었던 대시세 종목으로 이미 공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쵸 어떻게 제가 매매를 했는지까지 다 보여드렸습니다. HLB처럼 그쵸 31.9% 걸린 시간은 4일밖에 되지 않죠. 이 종목을 제가 가격과 그리고 어떤 종목인지를 애초에 12월 달부터 공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23년도에 했었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죠.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도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공개를 해서 실제로 10,000원부터 60,000원까지 상승한 내역이 있고요. 왜 공략을 했는지를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또는 선거 스케줄에 맞춰서 매매를 이어가야 될 때가 됐고요. 제가 총선 관련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신고가를 달성하면서 대시세 준비를 하게 되고요.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내가 시장에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총선에 집중하는 게 맞다. 그래서 총선 관련된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나중에 고가에 올라가서도 꾸준하게 매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꾸 막 손절하고 매매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총선 그리고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가격에 대한 파악을 하면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